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김동영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저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영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아주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엔 사무총장직을 끝나고 들어오니까 당신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사실은 질문하기는 참 쉽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제가 이 두 가지 플러스 반, 제가 성이 반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둘 반인데, 첫째는 제 임기 중에 아주 참 세계에 많은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시민사회 대표들, 또 남자 대표, 여자 대표 등등 아주 골고루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17개 항목, 그걸 갖다가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사실은 인류가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병에 안 걸리고 교육도 배워받고 남녀 간의 성차별이 없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인류의 참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그걸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계획 17개 계획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지금도 사실 자랑스럽게 이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배지 좀 달고 다니면서 잘 모른다. 이게 뭡니까? 딱 물어보면 이때다 하고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선전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좋은 물품도 선전 못하면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늘 달고 다니면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여사여사해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SDG보다 더 힘들지 모르죠. 아주 그냥 인류,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속을 위해서는 사실 기후변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희망이 없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정을 제 임기 중에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해낸 겁니다. 그것이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고 또 교황청이 있고, 거기는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교황청,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그래서 195개국과 교황청 이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해서 기후변화 협정을 제 임기 중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016년 말에 그만뒀는데 2016년 말 가기 전에 기후변화 협정하고 이런 SDG가 다 발효되는 걸 보고 제가 그야말로 안심하고 유엔을 떠날 수 있어서, 이것이 지금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반기문이가 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다가 그래도 끝을 못 보고 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다. 이거는 반을 이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이 반이니까 막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재미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힘을 들여갖고 유엔에 여성가족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만들어라 그러면 그래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유엔에서는 193개국이 전부 다 주주가 전부 다 다르고, 또 주주 중에도 또 강한 주주 5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불란서. 이 5나라가 한 나라만
안 된다. 그러면 192개국이 아무리 찬성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죠. 그런데 그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제일 중요한 거는 평화다, 안전이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다섯이 힘을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섯이서 뭉쳐갖고 우리 다섯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 비토 라이트. 사실 그 잘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 총회에서 일반적인 거는 되게 다 그냥 만장일치 안 하더라도 과반수 또 3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이 기후변화 협정에 관한 것만은 195가 다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안보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안전보장이사회 가면 한 나라도 다섯 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출마했을 때 15나라가 앉아서 투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한 사람을 골라내서 이제 193개 유엔 회원국에 표를 하죠. 그건 사실은 안보에서만 되면 유엔에서는 거의 문제없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다섯 나라들의 그 거부권 행사 이런 것이 지금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하고 있는 두 나라는 첫째는 러시아,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제일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사실은 미국 하면 민주주의의 아주 선배고 그럴 것 같은데 미국이 제일 두 번째를 많이 하고 러시아가 그러는 건 뭐 워낙 공산주의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맞고 또 세계 질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계속 반대로 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까지 두 번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와중에 7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지나가면서 못했던 거를 제때에 완전히 했다. 그러나 계속 밀려와서 된 건 아닙니다. 제가 2007년 1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내가 하여튼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모르지만은 내 임기 중에 이걸 갖다 마치겠다 해서 진짜 전 세계를 다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고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는 안 가본 데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또 많이 그렇게 여행한 유엔 사무총장이 없습니다. 제가 기후변화를 한다고 보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기후변화가 뭐가 문제냐. 근데 안 가보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남극, 북극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강태섭 회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많이 도와주셔갖고 그거 갈 때 이렇게 입고 가면 얼어 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면. 근데 그냥 뭐 파카르다 이렇게 된 거 막 이런 걸 막 보내주셔갖고 제가 북극을 4번을 갔죠. 북극을. 남극을 1번. 그러니까 극지방을 5번을 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후변화 현상이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막 도벌하고 막 그러는데 이 아마존강 뭐 이런 데를 제가 하여튼 늘 돌아다니면서 소변치를 낸 겁니다. 우리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를 살립시다. 뭐 등등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계획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좋으니 하자. 그게 좋다. 여기서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거고. 기후변화적에는 이건 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아주 강력한 법이죠. 집행법이죠. 그래도 그걸 안 지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나 기후변화에서 탈퇴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기후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일으킨 나라는 중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내뿜는 이 CO2, 뭐 영어로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이것을 우리가 193개국보다도 많죠. 유엔에 못 들어온 나라들이 한 10나라 정도 되니까 이 나라들이 계속 자동차에서 뿜고 공장에서 뿜어내고 우리 생활에서 뿜어내고 아파트에서 뿜어낸
이러한 그 가스 이거를 보면 중국이요. 중국 한 나라가 22%를 차지합니다. 한 나라가 36, 35%. 아프리카에 가면요 54나라가 있습니다. 54나라가 아무리 자동차 타고 뭐 공장에서 뿜어대도 4%뿐이 안 된다. 4%.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불공평하냐. 한 나라가 22%를 뿜어대고 세상을 새까맣게 이게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럼 아프리카 54나라 다 합쳐도 여기는 뭐 하는 나라인지 하여튼 4%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 말씀하신 꽤 많습니다. 하여튼 10% 내든 뭐 꽤 나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뭐 이 경제 발전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끝이고 식민지 하면서 그때 초기에 산업시설이 전부 다 불 다 떼어서 막 가스를 내고 자동차도 막 나쁜 거 타고 막 이런 점이 많았죠. 지금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죠. 이것을 다 합치면 100%입니다. 근데 거의 100%에 가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죠. 어지러워지는 이유가는 왜냐면 이게 바닷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이게 2025년이죠. 2025년. 2100년까지 간다면 인천 앞바다가 60cm로부터 150cm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요, 여의도 다 물바다 되고, 63빌딩 여의도 있죠? 이거 다 물에 찹니다. 롯데 호텔, 무슨 호텔 다 물에 차는데, 뭐 사실은 1m, 2m까지 찰 필요가 없습니다. 10cm나 20cm만 물이 차서 63빌딩에 들어가면 그 63빌딩은 다 죽은, 63대 다 죽은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를 바꾸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태평양에 키리바스라는 조그만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날 제가 가봤어요. 키리바스 간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없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데 자동차 바퀴에 물이 찰랑찰랑 바닷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호텔에 가면 내가 이제 초콜릿을 머리맡에 주죠. 여행하면서 피곤하니까 피곤을 풀어라. 거기는 머리맡에 구명 조끼가 있습니다. 여사하면 이거 입고 물에 뛰어들어가라. 여기 나라는요, 나라를 버리고 피지의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인도네시아 큰 섬이죠. 인도네시아 섬이 막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씨레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 이 우리가 많이 가보는 아주 큰 도시죠. 이 자카르타를 포기를 하고 누산타라라는 그 섬으로가 옮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45년까지. 그러니까 2100년 되기 전에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 아마 1000만, 훨씬 1400만 될 겁니다. 이거 다 옮겨야 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이런 나라 도시로서 자카르타가 제일 지금 그 두 나라가 지금 아주 위기에서 수도를 이겨야 되겠다고 나왔고 여러 나라가 앞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는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포항제철을요, 개인 자료주는 사무총장도 아니고 전직위원 사무총장에서 제가 포항제철을 3번을 갔습니다. 회장도 만나고 전 간부를 만났고 서울에서 전 간부를 만났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도 가고 현장도 가고 여러분 이 굴뚝 이거 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요 호주에서 석탄을 들여와서
고로가 8개입니다. 8개에다가 석탄을 태워서 철을 녹이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는 게요. 우리나라의 전체의 12%를 포항제철이 뿜고 있다.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뭐 가스, 뭐 집안, 아파트, 다른 공장 다 해서 대한민국 쓰는 거에 12%를 포항국 제철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포항제철이 드디어 손을 들고 저는 정부보다 더 강하게, 정부에서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회장님이 이거 이렇게 안 된다. 그 간부들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석탄으로 하는 고로 이거를 다 폐쇄하고 하나에 1조씩 든답니다. 그게 그 고로 하나가 이게 8조에 해당하는 걸 버리고 호주로부터 다른 그 연료를 갖다 들여오는 거죠. 수소. 그래서 지금은 석탄으로 하는 제철이 되지만 수소화는 제철로 공장적을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저하고 말하면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겁을 한번 팍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13번째 이 지속가능 발전 17개죠. 여기 13번째 집어넣습니다. 13번을 왜 집어넣냐? 사실은 13번이 나쁜 숫자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사자인데 서양 사람들 13번이 죽을 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13번에다가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자체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13번만은 별도로 빼서 교섭을 해서 구속력이 있는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은 제 임기 중에 이 두 가지를 만들었다. 세 번째는 하여튼 여성의 지위 향상이 안 되면 안 된다. 제가 2012년에 국회에 왔었습니다. 국회에 와서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박근혜 당시 의원이죠.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시지만은 국회의원을 박근혜 의원을 포함해서 몇 명의 그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님, 여기에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여성 의원이 얼마 되질 않는다. 최소 20%는 여성으로 해야 된다. 라고 촉구를 합니다. 지금 국회가 딱 20%입니다. 정확하게 20%입니다. 제가 그때 상당히 강하게 모국에서 제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유엔 여성이라는 기구도 만들어갖고 그 미셸 바첼렛이라고 당시에 칠레 대통령 하던 분을 그만둔 걸 제가 임명을 해서 계속 활동을 벌였죠. 10년 이상 활동을 벌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하되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 하여튼 그런 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지금 뭐 길게 이렇게 써왔는데 뭐 말씀드리자면 그냥 제가 한이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여러분 붙잡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분위기도 또 분위기도 많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두 가지인데 여성 지위 향상까지 해서 세 가지를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에도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런 것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앞장서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로 보면 7번째, 6번째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한국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가 생겨갖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난리가 난다. 그러면요, 우리 도망갈 때도 인천 앞바다가 넘치고, 부산 앞바다 넘치고, 포항, 뭐 이런 데 다 넘치면 우리 도망갈 데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산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2050년까지 유엔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2100년까지는 뭐 저나 여러분들 그때까지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세웠다. 그러나 유엔으로서는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제 상당히 비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일기 때 빠졌죠. 바이든이 들어와서 들어왔다가 바이든 나가면서 트럼프가 또 빠졌습니다. 저는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세계 제1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비전을 갖고 있다가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다 망한다. 하여튼 미국이 정신을 차려서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저하고 입장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전직 유엔 사무총장인데 얘기를 하면 저 친구 저런 걸 하고 다닌다고 욕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시민 단체입니다. 시민사회.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점을 좀 당부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만대로 우리 후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좀 합쳐야 될 거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요점만 제가 알아들으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하여튼 새해가 걸어오니까 여러분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극을 4번, 남극을 1번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고민하셨던 우리 총장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소 실천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피스코! 화이팅! 피스코! 화이팅! 강기문! 화이팅! 김동영!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이크 자리에 자, 손을 내주시고. 좋아요. 자, 앞에 좀 보여주세요. 예.